실버타운 탈출기, 18억짜리 악몽에서 깨어나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62세 박미래 씨가 겪은 실버타운 지옥기인데요. 60대, 70대, 80대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챕터 1. 달콤한 함정. 박미래 씨는 35년간 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교육에 바치시고 드디어 은퇴를 앞두고 있었죠.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 살고 있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가셨거든요. 혼자 노후를 보낼 계획을 세우던 중에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야, 혼자 집에서 늙어가지 말고 좋은 실버타운 알아봐. 요즘 정말 좋은 데가 많다더라. 그래서 박미래 씨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진짜 화려한 광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위 1%를 위한 프리미엄 실버타운, 호텔급 서비스, 24시간 의료진 상주 이런 문구들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로얄 실버 팰리스라는 곳이 눈에 띄었어요.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좋은 건물과 시설에 분수대까지 있고 골프장에 수영장에 진짜 꿈 같은 곳이었거든요. 박미래 씨가 상담 신청을 했더니 이율이라는 30대 중반의 마케팅 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미래 교장 선생님. 저희 로얄 실버 팰리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직접 한번 보러 오시지 않을래요? 실제로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목소리가 정말 달콤하고 친절했대요. 박미래 씨도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죠. 드디어 그 주말 박미래 씨가 실버타운에 도착했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해요. 웅장한 정문을 지나니까 마치 리조트 같은 풍경이 펼쳐졌거든요. 잘 가꿔진 정원에 분수대가 있고 골프장도 보이고 건물도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이유리 팀장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떠세요? 사진으로 보신 것보다 더 좋죠? 저희는 정말 까다롭게 입주자를 선별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러면서 안내를 시작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스크린 골프장,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연회장,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에는 입주민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에요. 진짜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곳이죠. 매일 호텔 수준의 식사가 제공되고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해요.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어서 가족들도 안심하시죠. 박미래 씨가 가격을 물어보니까 68평에 18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비싸긴 했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가격이니까요. 그때 옆에서 60대 후반쯤 되는 남자분이 다가왔어요. 김성호라고 하는데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새로 입주 생각하세요? 저는 작년에 들어왔는데 정말 만족해요. 매일이 휴가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골프 치고 수영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런 게 진짜 노후 아닌가요? 김성호 씨가 너무 만족스러워하니까 박미래 씨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의문이 든 게 진짜 그렇게 좋으면 왜 김성호 씨가 새 입주자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마케팅 수법이었거든요. 이유리 팀장이 계약서를 꺼내들면서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저희가 정말 모시고 싶어요. 근데 요즘 입주 문의가 너무 많아서 오늘 계약하시면 특별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박미래 씨 마음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야 했는데 그 화려한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계약서 한번 자세히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20년 넘게 실버타운 운영해온 전문 회사고 모든 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정말 두껍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재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런 문구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자세히 볼 여유가 없었죠.
결국 박미래 씨는 그날 바로 계약금 5억을 넣었어요. 평생 모은 퇴직금과 집을 팔아서 마련한 소중한 돈이었죠.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나머지 13억까지 다 지불하고 입주했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챕터 2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입주 첫날, 박미래 씨는 정말 들뜬 마음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68평 넓은 집에 고급 가구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창밖으로는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고, 정말 꿈 같았다고 해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매일 맛있는 음식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프면 바로 간병인이 와주고. 이런 게 진짜 노후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견학할 때는 뷔페식으로 진짜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날은 찬 김밥 한 줄과 국물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이게 7,800원짜리 식사예요? 옆에 앉은 70대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새로 오셨구나. 처음에는 다 그래요. 나도 작년에 왔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요즘은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원래 호텔 출신 셰프가 요리해줬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단체급식 업체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제일 싼 업체로. 박미래 씨가 충격받아서 김성우 씨를 찾았어요. 견학할 때 그렇게 만족스러워했던 그분을요. 김성우 씨, 식사가 왜 이래요? 견학할 때랑 완전 다른데요? 김성우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은 저도 속았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뭐예요? 서비스가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골프장 관리가 수월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수영장도 수질 관리가 안 돼서 못 쓰고 있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미래 씨가 화가 나서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여기 서비스가 계약할 때랑 다른데요? 골프장은 왜 못 쓰게 하는 거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일시적으로 보수공사 중이에요. 곧 다시 열 예정입니다. 언제요? 정확한 일정은 아직. 이런 식으로 계속 얼버무리더라고요. 박미래 씨가 다른 입주민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진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먼저 커뮤니티 센터. 견학할 때는 입주민들이 모여서 차 마시고 책 읽고 하던 그 아름다운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에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천장이 무너지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출입금지예요. 곰팡이 냄새 때문에 마스크 안 쓰고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24시간 의료진. 상주라던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간호사가 한 명 있긴 한데 밤에는 집에 가버리고 주말에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떡해요? 119 불러야죠. 뭐 어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4시간 의료진 상주라고 해놓고 막상 응급 상황에는 119 부르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관리비였어요. 처음에는 월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입주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추가 비용이 붙어서 월 260만 원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비싸요? 식사비, 청소비, 관리비, 시설 이용료 다 별도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설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서 돈은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박미래 씨가 제일 화난 건 입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일반 아파트 같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문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버타운은 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주민들한테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8억씩 내고 집을 샀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한다고요?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실버타운은 운영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집은 샀는데 세입자 취급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못 살겠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약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얼마예요? 5억이요. 5억이라고요? 네.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실버타운은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8억 주고 집을 샀는데 팔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감옥이잖아요. 그것도 18억짜리 황금 감옥 말이에요. 박미래 씨가 그날 밤잠을 못 이뤘다고 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들어온 곳이 이런 함정이었다니. 정말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절망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챕터 3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박미래 씨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숨이.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나고 진짜 죽을 것 같았다고 해요. 아, 안 돼. 이러다 큰일 나겠다. 박미래 씨가 황급히 침대 옆에 있는 응급벨을 눌렀어요. 계약할 때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군가 바로 올 줄 알았죠. 똑딱, 똑딱, 똑딱.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5분, 10분, 15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벨이 고장났나? 숨이 더 가빠지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박미래 씨가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응급벨 눌렀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 네. 응급벨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이동 1205호요. 빨리요. 네, 곧 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왔어요. 박미래 씨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직원이 왔어요. 그런데 정작 온 사람은 경비원이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119 불러드릴까요? 이게 뭔 소리예요? 24시간 의료진 상주라면서. 응급 상황에 119 부르자고요? 결국 구급차가 와서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실버타운에서 온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저 지금 비번이어서 들어가야 해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뭐라고요? 저를 여기 혼자 두고 가신다고요? 네, 죄송해요. 신발도 못 가져왔고, 가방도. 믿을 수 있어요? 응급 상황에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는 환자를 혼자 버려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발도 가져오지 않고 말이에요. 박미래 씨가 그날 밤 병원에서 혼자 지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18억을 주고 들어온 곳이 이런 곳이었나? 진짜 위급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 다음날 아침 박미래 씨가 택시 타고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일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데 응급벨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나 봐요. 오류라고요? 1시간 동안 오류였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밤 10시 이후에는 아예 응급 대응 시스템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비용 절약한다고요. 박미래 씨가 다른 입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번 달에 김 할아버지가 밤에 쓰러지셨는데 그때도 1시간 넘게 방치됐어요. 그럼 24시간 의료진 상주라는 건 완전 거짓말이네요. 맞아요. 그냥 마케팅 문구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령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정작 응급 상황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니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미래 씨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운영사에 정식으로 항의를 했어요. 계약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다릅니다. 개선해 주세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이거였어요. 계약서 43조 2항을 보시면 제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계약 위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억지예요? 작은 글씨로 숨겨놓은 조항을 내세워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해지 시 위약금이 5억 원입니다. 그리고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완전히 갇힌 거예요. 나가자니 5억이라는 거금의 위약금을 내야 하고, 그렇다고 참고 살자니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고, 박미래 씨가 그날 밤 정말 절망했다고 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사기를 당할 줄이야. 하지만 박미래 씨는 35년간 교육계에서 일하면서 단련된 분이었어요. 절망에 빠져있기만 할 분이 아니었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때부터 박미래 씨의 진짜 투쟁이 시작되었어요. 챕터 4. 동지를 찾다. 박미래 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김성우 씨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실버타운을 추천했던 그분 말이에요. 김성우 씨,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말로 여기가 좋아서 추천한 거예요? 김성우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들켜버렸네요. 사실은 저도 나가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럼 왜 저한테 추천한 거예요? 운영사에서 새 입주자 소개해주면 관리비 할인해준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일시적으로만. 정말 죄송해요. 김성우 씨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작년에 들어와서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비스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골프장 잔디 관리가 안 되더니 나중에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수영장도 수질 관리비 아낀다고 한 달에 한 번만 청소해요. 그러니까 물이 녹색으로 변하죠. 그럼 왜 계속 여기 있어요?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요. 위약금이 5억이에요. 게다가 이 집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왜요? 실버타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현금 18억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들어오기는 쉬웠는데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갇힌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입주민들이 체념하고 살고 있어요. 뭐 어쩌겠어요. 나이 먹어서 다시 시작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박미래 씨는 달랐어요. 35년간 교육 현장에서 불의와 싸워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체념하고 살 수는 없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문득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정수진이라는 20대 후반의 간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응급실 일. 정말 죄송했어요. 아, 그때 그분이시구나. 들어오세요. 정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오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요? 여기 운영진들.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정수진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이 실버타운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24시간 간병 서비스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밤 10시 이후에는 경비원 한 명만 남아 있어요. 그것도 잠깐 순찰만 돌고요. 그럼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떡해요? 119 부르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정수진 씨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최 원장이 어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3년 후에 사업 정리할 계획이래요. 뭐라고요? 커뮤니티 시설은 다른 업체에 매각하고 의료진은 다 해고하고 관리비만 받아먹다가 적당한 시점에 손 떼겠다는 거예요. 김성우 씨가 화를 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알아서 하라는 거죠. 어차피 계약 해지도 안 해주고 법적으로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박미래 씨가 정수진 씨에게 물었어요. 혹시 증거가 있나요?
녹음은 못했지만 회의록이나 내부 문서들은 몇 개 복사해뒀어요. 너무 양심상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네. 전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 속이는 게 정말 싫어요. 원래 간병사가 되고 싶어서 이 일 시작했는데 이건 간병이 아니라 사기잖아요. 드디어 박미래 씨가 든든한 동지들을 찾았어요. 김성우 씨와 정수진 씨, 그리고 다른 피해 입주민들까지.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가 왔던 거죠. 챕터 5 진실을 파헤치다. 박미래 씨는 교장 시절에 학교 비리를 고발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배운 게 있었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것. 우선 우리가 당한 피해를 정확히 문서화해야 해요. 박미래 씨가 주도해서 실버타운 진실 규명 모임을 만들었어요. 비밀리에 말이죠. 첫 번째 모임에는 10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다들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입주할 때 한방병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허가도 안 났어요. 골프장은 언제 다시 열어주는지 8개월째 기다리고 있어요. 식사비로 매달 30만 원씩 내는데 나오는 건 김밥이랑 라면이에요. 하나하나 정리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였어요. 한 사람당 평균 18억의 분양비에 월 250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약속된 서비스는 거의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수진 씨가 가져온 내부 문서들도 충격적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작년 관리비 수입이 월 5억인데 실제 운영비는 1억밖에 안 써요. 나머지 4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설마 운영사 주머니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문서 보세요. 커뮤니티 센터 보수공사비로 3억을 책정해놨는데 실제로는 아무 공사도 안 하고 있어요. 완전히 먹튀 구조였어요. 입주민들 돈으로 배를 불리면서 정작 서비스는 최소한으로만 하는 거였죠. 박미래 씨가 김성우 씨에게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해야겠어요. 언론에 제보하고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그런데 괜찮을까요? 혹시 보복당하면. 이미 이 정도로 당하고 있는데 더 당할 게 뭐가 있어요? 박미래 씨는 용기 있는 분이었어요. 잘못된 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수진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기 최 원장이 오네요. 창문 밖으로 보니까 최 원장이 경비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모임이 들켜났나? 조용히 해요. 일단 흩어지죠. 다들 자연스럽게 헤어졌는데 최 원장이 직접 박미래 씨를 찾아왔어요. 박미래 씨 계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최근에 다른 입주민들과 자주 만나신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 원장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그냥 이웃들과 친해지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언론이나 외부 기관에 연락하실 생각은 안 하시죠? 그런 건 입주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될 텐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되물을 뻔했거든요. 물론이죠. 괜한 소동 일으킬 생각 없어요. 다행이네요. 참고로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주민이 실버타운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최 원장이 돌아간 후에 박미래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피해자인 자신들이 오히려 협박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 반드시 혼내줘야겠어. 챕터 6 마지막 경고. 그날 밤 박미래 씨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에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누구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긴급 점검 나왔어요. 새벽에 무슨 점검이요? 가스 누출 신고가 들어와서요. 문 열어주세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는데 경비원 2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스 점검은 하지 않고 집 안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혹시 다른 입주민들과 모임 갖고 계신가요? 모임이라고 할 것까지는.
최근에 서류 같은 걸 주고받으신 적 있나요? 완전히 수색이었어요. 정수진 씨가 준 문서들을 찾는 거였던 거죠. 없는데요. 그런데 가스 점검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아, 가스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완전히 기가 막혔죠. 다음날 아침, 정수진 씨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해고됐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인사팀에서 불러서는 업무 부적응이라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업무 부적응이 무슨. 그리고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입주민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는데 안 들었다고요. 박미래 씨도 덩달아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떡해요? 증거 문서들은? 다행히 복사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 정보는 더 이상 못 얻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정수진 씨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어제 최 원장이 직원들 회의에서 한 말이 있어요. 뭔데요? 박미래 씨 같은 문제 입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처리한다고요? 네. 괜한 소동 일으키기 전에 조용히 내보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박미래 씨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까 오히려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였죠.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미래 씨, 내일 오전에 면담 좀 하시죠. 무슨 면담이요? 최근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완전히 최후 통첩이었어요. 아마 내일 면담에서 자진 퇴거를 종용할 게 뻔했거든요. 박미래 씨가 그날 밤 김성우 씨와 통화했어요. 내일이 결전의 날인 것 같아요. 어떡하시려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내일 면담에서 모든 걸 쏟아놓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미 18억짜리 지옥에 살고 있는데 더 위험할 게 뭐가 있어요? 드디어 박미래 씨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가 온 거예요. 챕터 7 마지막 대결. 다음 날 오전 10시 박미래 씨가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최 원장과 이유리 팀장 그리고 변호사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앉으세요, 박미래 씨. 최 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근에 다른 입주민들과 불필요한 모임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불필요한 모임이라뇨? 서로 불만을 토로하고 운영진을 비방하는 모임 말이에요. 그런 건 실버타운 전체 분위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박미래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있을 뿐이에요. 정당한 권리요? 이유리 팀장이 비웃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슨 권리를 더 찾으신다는 거죠? 그때 박미래 씨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죠. 뭔데요? 여러분이 계약 위반한 증거들이에요. 사진, 문서, 녹음 파일까지 다 있어요. 최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박미래 씨가 한 장씩 서류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24시간 의료진. 상주 약속 위반. 밤 10시 이후에는 간호사가 없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건. 두 번째, 호텔급 식사 서비스 약속 위반. 약속했던 셰프는 6개월 전에 나갔고, 지금은 최저가 급식업체에서 나오는 음식이에요. 세 번째, 골프장과 수영장 이용 약속 위반. 골프장은 8개월째 폐쇄 상태고, 수영장은 수질 관리 안 돼서 사용 불가능해요. 최 원장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일시적이라고요? 박미래 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8개월이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박미래 씨가 내부 문서를 내밀었어요. 관리비 수입 월 5억 중에서 실제 운영비는 1억만 쓰고 나머지 4억은 어디로 간 거죠? 그건 기업 기밀이. 기업 기밀이라고요? 저희가 낸 돈인데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박미래 씨, 지금 하시는 행동이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버타운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요? 박미래 씨가 웃었어요.
사기치는 게 명예인가요? 사기라니 그런 말씀을.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죠? 18억 받고 약속한 서비스는 안 해주고 나가려고 하면 5억 위약금 내라고 하고. 최 원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박미래 씨,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박미래 씨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저도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언론사와 소비자원에 제보했어요. 뭐라고요? 어제 방송국 고발 프로그램 PD한테 전화했어요. 다음 주에 취재진이 온대요. 최 원장과 이유리 팀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 냈고 경찰서에도 사기 고발장 접수했어요. 변호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잠깐,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합의점을 찾아봅시다. 합의요? 박미래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금 와서 합의라고요?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지. 박미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건은 간단해요. 첫째, 18억 전액 반환. 둘째, 정신적 피해 배상금 1억. 셋째, 다른 입주민들도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그건 너무.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35년간 교육 현장에서 불의와 싸워봤거든요. 끝까지 갈 각오 되어 있어요. 최 원장이 마지막으로 협박했어요. 박미래 씨,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회사 변호사팀이 만만하지 않아요. 개인이 상대하기엔. 박미래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최 원장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교육계 동문들 중에 변호사,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많거든요. 이미 다들 이 사건에 관심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당한 걸 다른 노인분들이 또 당하게 놔둘 순 없어요. 이 썩은 실버타운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집어 놓겠어요. 박미래 씨가 문을 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3일 드릴 테니까 답변 주세요. 아니면 언론 보도 나간 후에 후회하실 거예요. 에필로그 승리의 기록.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말로 방송국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실버타운 사기 사건을 방송했어요. 박미래 씨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죠.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이 폭발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실버타운 입주민들도 줄줄이 제보를 해왔고 정부에서도 실버타운 관리 감독 강화법을 발의했어요. 최 원장과 운영사는 결국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박미래 씨를 포함한 피해 입주민들에게는 전액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어요. 박미래 씨는 18억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배상금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걸 얻었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말이에요. 지금 박미래 씨는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화려한 실버타운은 아니지만 진짜 자유롭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버타운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단체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박미래 씨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당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더 현명하게 싸울 수 있죠. 노년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실버타운 선택할 때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아닌가요? 화려한 광고와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못된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박미래 씨처럼 용기 있게 맞서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정의를 향한 열정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사연꿈 채널에서 더 흥미진진한 사연들을 찾아주세요.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사연꿈. 사연꿈입니다. 지금까지 사연꿈 채널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